니체의 인생 철학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지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건강을 잃는 아픔.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고통이야말로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선물이다. 오늘은 니체의 인생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건한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상실감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평생 편두통과 시력 저하,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체는 이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병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발견했던 겁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기매의 의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권력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강한 근육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죠. 니체가 강조한 또 다른 개념은 운명애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 살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병과 고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서양 철학사의 길이 남을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원망하는 대신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슈퍼맨 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과 관습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초인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년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무료함을 느낍니다.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60세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70세의 마라톤에 도전하고, 80세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독특한 사상도 펼쳤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처음에는 끔찍한 생각처럼 들립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한다니.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다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은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매일 불평불만하며 사는 삶. 미루고 또 미루는 꿈들. 소중한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 이런 것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관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삶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니체는 이제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힘의 도덕을 주장했습니다. 전통 도덕은 약자의 도덕이라고 봤죠. 겸손하라, 참으라, 순종하라. 이런 가치들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니체는 강자의 도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강자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전통 도덕은 말합니다. 용서하고 참아라.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왜 참아야 하는가? 당당히 맞서라. 물론 이것이 무조건 복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예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술이 없다면 진실을 견딜 수 없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그 혼란에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잠시 잊습니다. 아니, 그 고통마저도 아름다운 무언가로 승화시킵니다. 니체 자신도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했죠. 나중에는 결별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도 마치 음악을 작곡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글은 철학서이면서도 문학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도 삶에 예술을 들여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단순한 시간 때우기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삶을 견딜 만하게, 아니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니체는 군중을 경계했습니다.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물지만 집단에서는 규칙이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움직일 때 생각을 멈춥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의 사고는 위험합니다. 역사를 보면 최악의 범죄들은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들 찬성하니까, 국가가 시키니까, 신이 원하니까.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완전히 고립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니체는 관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어떤 사람에게 비극은 다른 사람에게 희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관점을 바꿔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집을 떠날 때, 어떤 부모는 빈둥지 증후군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말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술과 광기의 신입니다. 질서와 이성의 신 아폴론과는 대조적이죠. 니체는 삶의 혼란과 고통까지도 긍정하라고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거나, 받아들이고 춤추거나. 니체는 춤추라고 말합니다. 나는 춤출 수 없는 신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삶을 무겁게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벼움과 유쾌함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는 그 무게를 가볍게 들어 올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교육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은 사람을 틀에 맞춥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니체는 우정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했습니다. 친구 안에서 당신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최고의 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적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도전하고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편한 친구도 좋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네, 요즘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우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과는 다른 선택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건강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평생 병약했던 그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든 몸에서도 위대한 정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못해도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못 들어도 글은 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산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많은 사상이 산책 중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 니체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관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존재한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니체는 현재의 충만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사는 것, 미래의 걱정에 잠식당하는 것, 이 둘 다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맛,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삶입니다. 니체는 언어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한다. 따라서 언어가 닿지 않는 곳은 생각할 수 없다. 많은 경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깊은 슬픔, 황홀한 기쁨, 신비로운 경외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논리적 설명보다는 은유와 상징으로 말했죠.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말로만 포착하려 들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순간, 배우자와 마주보고 웃는 순간, 그 순간의 감정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니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적절한 때에 죽는 것, 이것이 니체가 가르치는 바다. 여기서 적절한 때란 언제일까요? 생물학적 수명이 다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완성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떠나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대신 삶을 생각하라. 니체의 사상은 때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나치는 그의 초인 사상을 악용했죠. 하지만 니체는 인종주의나 전체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44세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1900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그는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였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학계에서 무시당했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쓴다.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죽은 후 그의 사상은 20세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신분석학, 현대 사상의 거의 모든 분야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용기,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 기존의 가치에 도전할 용기,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삶을 사랑할 용기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자식의 기대.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때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경험도 쌓였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런 우리에게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운명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랑하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욱 사랑하세요. 니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철학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치기 직전까지도 그는 글을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춤추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정신이 온전했던 순간, 그는 길에서 쓰러진 말을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함께 느낀 철학자. 그것이 니체였습니다. 오늘 니체의 사상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편안한 위로를 주지 않으니까요. 대신 그는 도전을 던집니다. 더 강해져라. 더 솔직해져라. 더 자유로워져라.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지 마라. 당신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새기는 예술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한 구절을 함께 음미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는 모두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니체의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